제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6번까지 풀이했고요.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7번.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 밑줄근 소란이 일어난 시기를 찾아라 라는 거죠. 읽어봐야겠죠. 근본 진주의 난민들이 소란을, 지금 진주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 몇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스러워 라고 나왔으면 이 정도에서 벌써 끝났어야 돼요. 진주 그리고 백낙신의 수탈, 못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진주에서. 언제? 1862년 철종 때 진주 임술련에 있었던 임술농민봉기. 그 중에서도 최초에 일어났던 진주 농민봉기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862년 철종 때 언제냐라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 있다라는 거죠. 마번에 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28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 정묘년에 맹약을 잠시라도 지켜서 몇 년이나마 화를 늦춰야 한다라는 거죠. 정묘호란? 그 사이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아 군량미를 비축해야 된다. 또 방어를 튼튼히 하고 군사를 집합시켜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허점을 노리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천집입니다. 지천집. 그래서 주화파지요. 주화파. 지천집은 지천집 최명길의 시문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병자호란 때 화친을 주장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 나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병자호란 언제예요? 인조 때입니다. 나번 보시면 오라총감, 목국 등이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갔어요? 박권이 갔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디? 백두산에서 모였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비석을 세웠으니 이른바 백두산 정계비다라는 거죠. 이 정계비를 세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종 때 국경을 확정짓기 위해서 어느 지역이요? 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간도 문제에 나올 때 꼭 나왔던 백두산 정계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와 나 사이 인조에서 숙종 때까지에 있었던 일 찾아보자. 자, 1번 조총부대가 파견돼서 러시아 군대와 교전했다. 효종 때 나선정벌이죠. 그래서 러시아 격퇴했던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 효종이지요. 그러니까 1번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명의 요청에 따라서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 광해군 때 강홍립이 그 후금에 투항하지요. 그러니까 인조 바로 전 왕이니까 틀렸고. 자, 세 번째, 후금 침입에 대비해서 이괄이 평안도에 주둔했다. 이괄의 날은 언제입니까? 인조 때예요. 인조 때인데 그러면 이 이후인지 이전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병자호란 전에 있었고요. 이괄의 난이 진압되면서 이괄의 그 아래 예하 장수들이 도망을 가서 금나라,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금에 가서 니들을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아직도 배척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용골산성에서 정봉수와 이립이 의병을 이끌고 한전했다라는 건데, 인조 때 뭐 이렇게 나와? 그렇죠?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그러니까 정묘호란은 언제입니까? 이전 상황이죠. 틀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가자. 3번과 4번 앞선 시대가 어떤 거예요? 이게 앞섰고, 그 다음에 정묘호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에 훈련된 선조 때 훈련도감을 나타내고 있으니 훨씬 이전 상황이에요. 자, 이런 문제는 지금 어렵게 나온 문제예요. 그렇죠? 연도를 몰랐을 때 인조가 3개가 나왔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푸냐?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몇 점? 3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죄송하지만 틀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합격에는 지장 없다라는 거지. 이런 문제가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이도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29번 문제 들어갈게요. 그렇다고 막 틀리라니까 다 그러면 안 되고. 자,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사람을 찾는 문제지요. 자, 그림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실학자 초정 선생. 자, 초정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로 초정 누구냐? 그렇죠? 문인화풍의 산수화와 생동감이 넘치는 꽝, 물고기 그림 등을 잘 그렸다. 그는 청에 다녀온 후 다녀와 다음에 북학의를 저술했대요. 북학의 박제가고 중상학파죠. 북학의를 저술로 해서 조선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재물을 우물물에 비유해서 절약보다 무엇을 소비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1번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했다. 박지원, 연암 박지원. 그래서 박제가의 스승이지요. 두 번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했다. 누구예요? 김정희입니다. 금석학을 연구했죠. 금석학. 세 번째,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발탁되어 활동을 했으니 3번이 박제가. 네 번째, 과거록에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시했으니 중농학파 이익입니다. 다섯 번째, 자, 우서를 통해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하였으니 유수원이에요. 유수원. 중상학파. 그래서 박제가의 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0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3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라는 거죠. 땡땡신문. 서울시 양원수 장군 문집과 일기 등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서울시는 언제 정족산성 전투를 지휘한 양원수 장군의 문집인 하거집과 일기 등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했고요. 가는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으로 병인 양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프랑스 군대가 1866년에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정족산선 양원수. 자, 그렇다면 이제 보자라는 거죠.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이구나. 기억번.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했다. 독립협회예요. 그렇죠?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 자, 니은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프랑스 군대가 퇴각하면서 도서를 약탈했다라는 거죠. 디귿번. 어제연 부대가 광성부에서 결사항전을 했으니 이것은 1871년 신민연에 있었던 미국 애들이 양요를 일으킨 것이다 라는 거죠. 리얼번. 조선정부의 프랑스 선교사 처형이 구실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병인 박해죠. 박해. 그래서 9명의 신부와 교도가 처형된 것. 그렇죠. 고종대 흥선대원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번 어딥니까? 4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31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 밑줄근 4변의 결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번 경성에서의 4변은 작은 문제가 아니므로 대일본 황제는 이노우의 가오로를 대조선국에 파견하고 대조선국 대군주는 김홍집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처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2조. 이번에 피해 입은 일본인의 유가족과 부상자를 돌봐주고 아울러 상인들의 화물이 약탈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조선국은 11만 원을 내라 라는 거죠. 4조. 일본 공관을 신축해야 된다. 공사관 신축비로 돈을 내라 라는 거죠. 한성조약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 한성조약을 어떻게 찾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일본과 그리고 김홍집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성조약은 언제입니까? 갑신정변 1884년에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 애들이 조선에 요구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선과 일본의 조약, 한성조약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1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1881년에 별기군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는 거죠. 왜? 이 신식군대만 우대하니까 구식군대인 조선의 군대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모년에 군대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모군란 1882년. 자, 두 번째,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만손 등의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1880년대에 있었던, 그렇죠? 조선 책략에 대해서, 조선 책략이 들어오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일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하무는 188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 이전 상황이고. 다섯 번째,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서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31번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2번. 자, 대화체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자. 요즘은 공주, 전주 등에도 장이 열리면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온다고 한다네. 아하, 청상인들이 막 들어왔나 봐요. 그렇다네. 청상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긴 조선 상인들이 많다. 자, 그러면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들이 지금 대결 구도에 지금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때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상권 침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서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대화의 배경은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지 않겠느냐.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과정은 1908년에 토지 및 여러 가지 대한제국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만들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두 번째,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 일단 1920년에 회사령을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때 왜 이렇게 됐죠? 일본 상인들이 막 조선에 들어와라 라는 이유에서 총독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고, 세 번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는 아관 파천의 내용인데요. 1896년에 있었고, 일본이 우리 왕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네 번째,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의 내용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에요. 그렇죠? 이모군란 때 이 결과로 청나라에서 우리한테도 이거 줘 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서 청나라 상인들의 특권을 주게 되었다. 다섯 번째, 구 백동아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 언제입니까? 1905년입니다. 그래서 메가타가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대한제국의 화폐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33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와 나 사이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일단 가와 나를 봐야겠죠. 가 한번 봅시다. 본 덕원부 해안에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계양지입니다. 자, 계양지라고 하면 인천, 부산, 원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빈틈없이 미리 대비하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고요. 지금 뭐 인재 얘기하니까 교육 얘기 같아요. 그 핵심은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사회 학교를 설치했으니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인 원산학사입니다.
1883년에 만들었고요. 덕원부 원산시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나번 경인철도회사에서 어제 개업 예식을 거행하는데 화림과 그리는 소리에 우리 같아 천지가 진동하고 막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철도회사입니다. 철도. 그렇죠? 그래서 철도 어느 선이에요? 지금 경인선이에요. 경인선 철도를 지금 가설하고 있다라는 거죠. 99. 자, 왠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느낌이 그 서양 문물이 막 조선에 막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 막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온다. 자, 1번. 전신서를 가설하는 인부. 자, 전신은요. 해저 전신이 먼저 들어왔는데 일본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청나라하고 가설이 됩니다. 아무튼 전신이라고 하니까 왠지 서양식 근대화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1886년 그래서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온 거니까 왠지 서양식 맞을 것 같다라는 세 번째. 자, 재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재중원 왠지 서양 병원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중원 왠지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느낌상 풀어보자라는 거죠. 네 번째, 한성전기회사를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 자, 한성전기회사 왠지 전기를 돌리지요. 철도하고는 틀려요. 또 그렇죠. 전기. 그러니까 전차. 왠지 이 뒤에 있는 것 같아. 이 시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읽고 있는 교사. 대한매일신보는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죠. 1904년부터 1910년까지예요.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것은 뭐든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인 그 베델과 그리고 양기탁이 발견이 돼서 회의사를 만들었고 이 신랄하게 일제를 비판하게 되는 신문이죠. 민족신문. 그래서 1904년부터 만들었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20세기 들어와서 만든 것이니까 5번이 틀렸어요. 그렇죠? 33번에는 5번이 정답이다. 3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고종이 종묘의 받침 독립서거문으로 홍범 14조가 포함되어 있다. 홍범 14조 뭡니까? 제2차 가보개혁이에요. 여러분, 홍범 14조잖아요. 그럼 제1차 가보개혁이라고 하려면 뭐가 등장해야죠? 그렇죠. 군국기무처가 등장을 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개혁은 벌써 끝났어요. 2차 가보개혁을 풀어라라는 거니까 풀어봅시다. 1번.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였다.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상인인 대동상의 장통회사를 설립했다. 이 모든 것이 회사, 근대적 회사는 1883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보개혁 언제예요? 1894년 상황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봅시다. 황제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설치했다. 언제예요? 언제예요? 광무개혁 때잖아요. 그렇죠? 광무개혁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 근대식 무기제조 기술을 도입해서 영선사는 청나라에 파견됐죠. 그렇죠? 언제? 1881년에 김윤식을 정권대사로 해서 청나라에 파견했는데 이들이 재정 부족으로 다시 1년 만에 돌아오게 되고 근대식 무기제조 창고인 기기창을 우리나라에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했는데 언제 했어요? 1895년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만들죠?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그 교육입국 조서는 고종이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개혁 중에 이렇게 반포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꿈꾸다. 자, 기획의도 자주 독립국가를 목표로 창립된 가의 활동을 3부작으로 만들어보자. 회차별 방송 1회 만민공동회, 2회 관민공동회, 헌의 6조 결의, 3회 한국협회 습격. 뭡니까? 독립협회지요. 자, 우리가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자. 1번.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주도했다. 1906년에 이 대한자강회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1906년 상황. 두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으니 1904년에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달라라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청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 운동은 어디입니까? 독립협회에서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하게 됐죠. 성공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태극서관을 설립해서 계몽서적을 보급했으니 이 신민회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민회의 활동, 태극서관, 자기회사. 다섯 번째, 한일 관계 사료집을 편찬하고 독립신문을 발행했다. 독립협회니까 독립신문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독립신문은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시험 관련돼서 독립협회 독립신문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36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선, 허위. 그렇죠? 지금 보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을 하셨구나. 그렇죠? 자, 경상북도 구미에서 출생했고 성균관 박사, 평리현 재판장 등을 역임을 했고 한일 신야벽 체결과 군대 예산의 발발에서 결성된 어디에서 군사장을 맡았다. 13도 창의군이죠. 군대 예산의 발발에서 이때 무엇이 정미의병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어쭈 이것들 봐라. 자, 군대 해산해 라고 해서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정미의병에 가담하면서 점점 커져서 13도 창의군을 만들었고 이때 군사장, 총대장 이인영 그리고 부대장 군사장인 허위가 여기에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허위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가는 무엇을 13도 창의군을 물어보고 있다. 자,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했다. 1920년에 활동했었던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이죠. 대한독립군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 자, 두 번째, 독립공채를 발행해서 자금 마련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세 번째,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서 해산하였다. 이것은 을미의병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거리가 있다. 1895년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 네 번째, 양주에 집결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아무튼 4번이 13도 창의군의 설명. 5번 조선 총독부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다라는 거. 1912년에 독립의군부 그래서 복벽주의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13도 창의군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했다. 37번 문제.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자, 땡땡 교수님의 한국 근대사 강의실, 한국 근대사 조별 과제 제출방인데 1910년 국외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4321 거꾸로 가네 제목. 자, 번호가 이게 이제 인터넷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이 이제 업로드 되는 순서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습니다. 자, 5번에 보면 5조의 용정이에요. 용정은 어딥니까? 가번 볼까요? 하나하나 따져볼까? 용정은 북간도예요. 북간도. 나번 도쿄는 어딥니까? 일본이죠. 다번 볼게요. 다번 하와이는 미국. 라번 3번 번호 서간도입니다. 서간도. 자, 마번은 어딥니까? 연해주는 러시아지요. 러시아.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린지 찾는 거예요. 1번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신은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서간도지요. 아이고, 틀렸네요. 자, 1번은 2번 서전서숙을 전립해서 민족교육 서전서숙은 어디예요?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틀렸고요. 자, 미국 3번 볼게요.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는 도쿄, 일본 도쿄에서 28 독립선언 1919년에 있었죠.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을 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는 미국이지요. 서간도 X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했으니 자 그것이 대조선 국민군단. 5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해서 무장투쟁 전쟁을 준비하였다. 연해주. 맞네요. 연해주는 러시아니까요. 맞네요. 5번이 정답이네요. 와 어렵다. 그렇죠? 38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3점이구나. 그렇죠? 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종합하건대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본 측이나 또는 관청의 일부분에서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운동 간주하고 불안한 사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소위 사회주의자 중 일부 논객이 주장하는 건데 가는 유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부산계급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나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일본 제품 배척, 우리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것. 그렇죠? 이게 뭡니까? 물산장려운동이에요.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고 조만식에 의해서 평양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서울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대되는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인데 지금 아래 단원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물산장려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조선 노동 총동맹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조선 이것은 1927년에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뭡니까? 지금 노동이라고 되어 있죠. 노동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산장려운동과는 거리가 있죠. 자, 두 번째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1923년에 있었던 형평운동입니다. 그렇죠? 진주에서 시작됐던 조선 형평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해방운동. 세 번째, 국민의 성금을 모아 국채를 갚고자. 에헤이,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지요. 그렇죠? 자, 네 번째, 조선 사람 조선의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물산장려운동이 고스란히 있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 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5번 선택지 농민단체를 결성해서 소작쟁이 이것은 노동운동이었고 소작쟁이는 1920년대 소작운동이죠. 그래서 농민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3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참고적으로 어차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나왔으니까 1920년대 초반에 농민과 노동운동은 어떤 형태였어요? 생존권 투쟁운동이었다가 중간에 192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사회주의가 유입되고 그리고 20년대 후반 되면 어떻게 일제항가는 민족운동으로 변모하고 30년대 가면 일본 놈들이 뭐라고 부르죠? 비합법적 폭력 시위로 발전했다. 비합법적 운동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그렇죠? 자, 3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잡지가 발간되었던 기간의 시기를 찾는 거지요. 옳은 것. 어린이에요. 잡지 어린이. 방정환이 이끈 천도교 소년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맨 아랫줄에 보니까요. 최시영의 뜻을 받아 최시영은 동학의 이대교주인데요. 일단 천도교. 그렇죠. 뜻을 받아 소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천도교 아래에 소년회를 만들었죠. 천도교 소년회 그리고 방정환이 활동을 했었다. 뭡니까? 1920년대에 있었던 소년운동이었다. 어린이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잡지 어린이를 발간했다라는 거죠. 1920년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박은식 등이 조선 광문회를 조직했다. 1910년에 조선 광문회예요. 자, 이 모습은 우리가 너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모르면 물음표 하고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자, 안국선이 신소설 금수외록 요것은 국권을 뺏기 바로 직전 상황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신소설의 발생은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근대사 문화편에서 공부했으니까. 자, 세 번째 나훈규가 제작한 아리랑 1926년에 무성 영화로 그렇죠? 무성 영화로 단성사에서 개봉을 했지요. 20년대 같은데 한번 체크. 그렇죠? 4번 국내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는 1908년이에요. 원각사.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주시경이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 그래서 우리 글을 최초로 연구했던 한글 최초의 기관 국문연구소 1907년. 그렇죠? 그래서 나훈규의 아리랑 1926년에 단성사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아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9번에 3번이 정답. 40번으로 넘어가자라는 거죠.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이것은 안동에 있는 항일 구국 열사 권오설 선생 기적비입니다. 자, 권오설은 사회주의 진영의 중심 인물로서 순종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천도교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준비한 이 운동을 기획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순종의 인산일이다라는 거죠. 1926년에 60만세 운동 아니겠느냐. 1926년 60만세 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영향이 뭡니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건 언제요? 1925년인데 이 이후에요? 아니 이전이죠. 틀렸어요. 두 번째,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했다. 조선 형평사가 1923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동, 형평운동과는 관계가 또 없어요. 세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은 1919년에 있었던 3.1운동입니다. 네 번째,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죠? 이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 60만세 운동. 다섯 번째,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 운동을 내세웠다. 농촌 계몽 운동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서 그리고 누가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4번이 정답. 우리가 4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1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유. 그러면 지금 자료는 법일 것이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 제1조 국민학교. 와, 여러분 국민학교가 나왔어요. 국민학교라는 것은 1941년 국민학교 의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민학교 1941년 이후 상황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학교가 한국신민학교를 줄임말인데 저도 국민학교 나왔고 그렇죠? 자, 제1조 국민학교의 교과는 국민과, 이수과, 재령과 뭐 이렇게 나와 있다. 2조 국민학교에서는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서 아동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거죠. 14조 수업 용어는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어는 무엇일까요? 한국신민학교니까 일본어겠지요. 자, 아무튼 1941년. 그러면 이 국민학교령이 41년에 되어 있으니까 41년 이후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1번. 자,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1929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자, 두 번째 헌병경찰에게 태형을 당하는 상인 191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1910년대 태형령이 있었고, 세 번째 신간의 창립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신간에는 1927년에서 31년까지. 그렇죠? 자, 네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자, 여자 정신 근로령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여성 1944년에 이놈들이 여자 정신대 근로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을 그 뭡니까 군수공업에 그 노동자로 착취하고, 그리고 일부는 어떻게 군대로 끌고 가서 성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나쁜 놈들이에요. 아무튼 41번에는 5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4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42번 문제.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학술대입니다. 우리 학회는 일제 식민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해서 한국 역사와 문화의 독자성, 주체성을 탐구한 민족운동인 어떤 것에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발표 주제 정인보, 얼사상, 안재홍, 조선학과 신민족주의 사상, 문일평, 뭐겠습니까? 심사상. 그렇죠? 아하, 그렇구나. 가번은 뭐냐?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 조선학 운동이에요. 조선학 운동. 가번은 조선학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자, 신경향파 문학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신경향파는요, 1920년대 사회주의 문학입니다. 사회주의 문학, 민족주의인데, 그렇죠? 틀렸어요. 아무래도 민족주의 쪽에 가깝겠죠. 두 번째,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전개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조선학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선생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유당 전서를 간행하자라고 하는 계기로 시작된 것이 조선학 운동이지요. 정확하게 맞아요. 3번.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해서 읽지도 마세요. 조선사 편수회는 아주 나쁜 것이죠.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한국사를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일제단체예요. 그렇죠? 자, 한국사 왜곡단체 조선사 편수회고요. 네 번째, 모금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1920년대 우리가 우리 민족대학을 만들자라는 건데, 그렇죠?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조선학운동은 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누가? 신민회 활동이죠. 그렇죠. 1907년 신민회가 만들어지고요. 1911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오산학교 1907년 그리고 대성학교 1908년에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애국계몽 운동도 했었던 신민회다. 조선학 운동과는 거리가 좀 있다. 42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4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3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군대죠. 가군대의 총사령관인 양세봉 장군의 중상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 동북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모금을 통해 세워졌고요. 양세봉 장군은 영릉과 흥경선 전투. 자, 지금 조선 혁명군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선 혁명군과 그리고 중국 의용군이 자, 1930년대 초반 어떤 걸 했습니까? 한중연합작전, 그렇죠? 혁이군, 그리고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 승리를 하게 됩니다. 1932년, 그리고 1933년 상황이죠. 지금 군대는 조선혁명군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번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지금 전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 자, 1번이 정답이죠. 1번. 자, 2번 선택지 넘어가 볼게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어떤 겁니까? 한국광복군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정식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한국광복군 1940년 충칭에서. 자, 세 번째,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기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것이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고 이 대한 독립군단이 자유시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자, 네 번째,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무장 군대 조선 의용대입니다. 조선 의용대. 이 조선 의용대에 대한 문구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옵니다. 다섯 번째,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냈으니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북로 군정서군.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4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918년 의주에서 출생했고요. 도쿄 일본 신학
학교에 재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1944년에 학병 강제 징집 당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광복 이후 그리고 이제 1947년 조선민족청년단 그리고 사상계 그리고 67년에 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을 됐고요. 그리고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도 주도를 하다가 1975년에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이잖아요.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의문의 죽음. 그래서 실족사라고 하면 발을 헛디뎌서 굴러서 죽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지금 1944년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학병 강제 진집을 당하고 그리고 이때 여기 한국 광복군이 있구나. 그래서 탈영을 해요. 목숨 걸고 탈영해서 한국 광복군에서 활동을 합니다. 6개월 만에 그 탈영해서 한국 광복군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독립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이제 광복 직후에 광복된 이후에는 김구 선생의 백범 선생의 비서로서 활동을 했었다가 유신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1번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기초했다. 누구예요? 조수왕 선생이고 두 번째 한국 광복군의 일원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으니 장준하 선생입니다. 자, 세 번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 누구예요? 신채호 선생이고요. 자, 네 번째 일제 폐해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건국동맹은 여운형 선생이지요. 여운형. 다섯 번째, 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혁명 간부학교 김원봉 선생이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어요. 4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첫 번째, 무상 원조에 대한 한국 측은 3억 5천만 달러,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 달러를 조건으로 건의한다. 두 번째, 유상 원조 쭉쭉 내려가 두 번째 줄에 일본 측은 1억 달러를 주장한 바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갚아라.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억 달러, 2억 달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상 원조 첫 번째 거 다시 정리해 보면 이 1조에 보면 무상 원조 두 번째 줄 3억 달러 그리고 두 번째 유상 원조로 1억과 2억을 나눠서 10년에 갚아. 다시 얘기해서 유상 원조 3억. 다시 얘기하면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 이게 언제입니까? 김종필과 오이라의 메모예요. 오히라의 메모인데 이것이 유출되면서 그렇죠? 이 이후에 뭐가 이 이후에 뭐가 됩니까?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거 언제요? 1965년인데 지금 오히라의 메모가 유출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 유출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 1948년에 친일파 청산인데 이거랑 상관없죠. 자, 두 번째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기업령이 선포되었는데 이것이 1964년 6월 3일에 6.3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굴욕적인 회담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때 지금 요거 승인만 하면 바로 되는 건데 얘들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 선포 그래 밀고 나서 어떻게 되죠?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지요. 세 번째 보시면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됐고요. 1958년 이때는 이제 1공화국 때. 네 번째 보시면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은 1957년에 만들어집니다. 모른다고 해도요. 지금 한일 전쟁 직후잖아요. 1950년대 후반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 처리법은 1948년 9월 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죠? 자, 2번이 정답. 자, 4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6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 자,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자, 지금 보면 뭐가 포인트냐면 대통령 긴급 조치예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긴급조치가 있었던 건 언제냐? 자,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격동하는 3개 쭉 나와요. 4조에도 뭐 다 통제하고 11조도 통제하고 있어요. 뭡니까? 대통령 긴급조치 3호예요. 이것이 1974년에 있었던 1974년이라면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에서 긴급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3호인데요. 이것이 3호예요. 몇 호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긴급조치라는 거예요. 긴급조치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시대가 있었다. 첫 번째,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FTA. FTA는 언제입니까? 2007년 상황이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두 번째,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면서 농성화했다. 1979년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지요? 문제는 정부식이에요. 그렇다면 유신체제가 언제입니까? 1972년부터 1979년까지죠. 이 긴급조치 3호는 74년 상황이고 다시 얘기해서 4공화국 때 박정희 정부 때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79년 이때 들어가죠. YH 무역 노동운동 2번이 정답. 3번. 경제유지는 원칙에 따른 농지기억법이 제정되었으니 이것은 이승만 정부예요. 1949년 상황. 네 번째, 남북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은 2003년에 착공합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죠. 금융실명제는 1993년이고 김영삼 정부 때죠. 그러니까 정답은 박정희 정부 때 46번에 2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7번. 헌법을 공포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개헌사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아주 어려운 개헌사입니다. 자, 가번 볼게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에요. 4년 임기구나. 그렇죠? 그리고 3호에 보니까 대통령이 계속 재임은 3기, 3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3선 개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69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3선 개헌이죠. 나번 보시면 39조의 1호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47조에 보니까 임기는 몇 년? 6년이에요. 이것은 1972년에 있었던 유신헌법입니다. 자, 답은 볼게요. 39조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합니다. 선거인단에서 그럼 간접 선거죠. 45조 대통령 임기는 7년입니다. 7년 8차 개헌이에요. 1980년 8차 개헌.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바로 직전에 그렇죠? 제5공화국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1980년 8차 개헌. 라번 67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고요. 직접 선거죠. 70조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대요. 이것이 1987년 그 9차 개헌이죠. 그래서 6월 항쟁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87년 6월 29일 날 6.29 선언에 의해서 개헌된 헌법입니다. 직선제로 바뀌었죠. 가나다라 순으로 가네요. 1번이 정답이지요. 자, 4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8번. 가지역에 있었던 사실, 답사계획서, 주제, 어디의 유적과 역사인데요. 경로를 보니까 짜장면이 나와요. 모르겠다. 구 조선은행 지점, 재물포구락부 메가더 장군 동상. 요것은 인천입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메가더 공원, 메가던 그 장군 동상이 있는 곳이 어디야? 자유공원이라고 인천에 있어요. 재물포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권에 살면 인천행 전철을 타면 재물포가 나오는데 그렇죠. 재물포역. 자, 아무튼 1번 개항 이후 조계가 설정되었다. 조계라는 것은
외국인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을 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번 개항 이후 조계가 설정된 것은 인천 개항 바로 직후에 뭐 심리 제한이 있었던 뭐가 있었던 조계지는 설정이 돼 있으니까 1번이 맞는 설명이지요. 두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거 서울 아닙니까? 덕수궁에서 덕수궁 석조전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일본과의 무역을 위한 외관이 설치되어 부산 아닙니까? 부산 동래에 외관이 설치되었고, 자, 네 번째,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 폭탄을 던진 곳이 어딥니까? 서울이에요. 서울. 자, 다섯 번째, 영국군이 러시아 견제를 빌미로 불법으로 검은도를 점령했죠. 1번이 정답. 4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족하는 동포 등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 알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인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지난번 전 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 셋째는 그 두 번째 줄에 이미 이기분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뭐예요? 이게 이승만 담화문인데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고요. 이 직후에 자, 이승만은 담화를 합니다. 나는 사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승만 사임에 관련된 담화문이고, 그리고 이 바로 그 다음 날 4월 26일이고 모르셔도 돼요. 그냥 4.19 이후에 라고 보시면 되고, 4월 27일에 사임을 합니다. 그렇죠. 국회에 정식으로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공화국이 막이 내리게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민주화 운동은 뭡니까? 4.19 혁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아닙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이고, 두 번째 정기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80년 상황. 자, 세 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역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야원제 국회와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계기, 이것이 4.19 혁명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장기 독재에 저항했다. 이것은 1976년 상황이고, 유신 정권에 대한 반유신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40번이 정답. 자, 우리가 50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와 라의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사진으로 보는 통일 노력입니다. 가번 보시면요. 7.4남북 공동성명 언제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7월 4일. 자, 나번 보시면요. 남북회담 요구 집회예요. 이거 언제예요? 제2공화국. 다시 얘기해서 1960년 상황. 자, 다번 보시면요.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2007년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라번 보시면 정주영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소 1,001마리. 그렇죠. 1,001마리를 끌고 1998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나가라다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이번 시험은 조금 두세 문제 정도, 근데 지금 풀어보니까 한 네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이 생소했던 그런 주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 실력 테스트예요. 그게 아니죠. 아직 시험 보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캐치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풀어봤으니까 모르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요. 이거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체크하시고 다시 이론서 꺼내 보시고요. 저는 그 41회 때 다시 여러분과 만나기로
하고요.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